그럼 흔히 보이는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요. 시간 감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작업을 하는데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지영입니다. 부모님이 점점 나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 아프신 데는 없나 항상 살피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염려되시나요? 나이가 드셔도 이 병만큼은 안 걸리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일 바라는 게 있을까요? 그건 아마 대부분이 치매이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심해져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치매라는 용어가 단일 질환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 원인에 의해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같은 인지 능력이나 행동에 문제가 생겨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의학적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1,000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추정 치매 환자 수는 약 9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유병률이 약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이 자료를 통해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잘 해오시던 분들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어느 날부턴가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전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치매. 예를 들면 방금 전 일도 기억을 못한다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못 알아본다거나 자기 집을 못 찾는다거나 처럼 기억력과 시공간 파악 능력, 학습 능력이나 판단력 또는 언어 능력까지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럼 흔히 보이는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을 한번 볼까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도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고요. 시간 감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작업을 하는데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변화도 보이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보일 수 있고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하면 환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의 변화를 보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성격이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라도 치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당연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는데요. 연령 이외에도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알아보면요. 일단 치매 위험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65세 이후에 증가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와 달리 65세 미만에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조발성 치매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조발성 치매 환자 수는 약 6만 3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수치는 그전 10년 사이 약 3.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조발성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발성 치매는 노년기에 발생한 치매보다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력과도 특히나 연관이 있는데요.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10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 관련 그 특정 유전자를 가진 모든 사람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였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속도도 비슷하다는 연구진의 논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유전적 요인이 기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오랜 기간 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를 통해 알코올 중독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특히나 조기 발병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인지 저하 및 치매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청력 상실도 치매 위험성을 높이는데요. 노년기 청력 상실이 심할수록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흡연이나 노년 우울증도 치매 위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면 무호흡증과 다른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령이나 가족력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 관리를 통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멀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